네,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 오늘은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있는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PB님의 네. 팬이 되신 것 같아요. 일단 정말요? 오늘은 또 어디로 여행을 떠나시는지 궁금해하시는데 네. 저희 또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연휴 계획은 아무래도 방구석에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네. 글로벌 증시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지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기업 탐방에 가시는 건 아닐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히 아르헨티나로 떠나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아무도 또 얘기를 안 해요. 아르헨티나에 네. 다녀오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렇진 그 않은데, 사이에. 네. 그렇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서 이게 네. 정말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아르헨티나나 이런 정말 좀 뉴스는 많은데 왜 투자 쪽에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하실까 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너무 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미국이 아르헨티나와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8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체결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이 뉴스 안에서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그렇죠. 일단 뭐 통화 스와프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달러를 좀 뭐 빌려줄게, 바꿔줄게, 너네 페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조금 외환 위기에 있어서 통화 스와프를 열어주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숨통을 트이게 되는 그런 굉장히 좀 특혜 조치인 것이지요.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고질적으로 환율이 자꾸 뭐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가고 인플레이션을 뭐 이번 밀레이 대통령이 굉장히 뭐 들어서면서 좀 월간 단위로 원래 한 20% 정도 올랐던 거니까 연환산을 하면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거를 월에 한 2% 정도로 좀 많이 낮춰놨어요. 네. 그러니까 뭐 결국에 뭐 필립스 곡선의 뭐 실업률이나 뭐 그런 물가가 반비례함에 있어서 실업률이 굉장히 물가를 잡으니까 실업률이 이제 폭등하면서 이것 때문에 좀 위기를 맞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랄까 통화 스와프 체결을 공식화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아르헨티나에게 굉장한 특혜를 줬다. 너는 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적절한 비유로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아르헨티나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네.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대통령으로 예. 불리는 이 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뭐 그와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 사이에도 네. 어떤 관계인지를 좀 짚어볼 만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1기 때는 정말 사업가였는데 뭐 약간 살짝 준비가 안 된 뭐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다면은 4년 동안 절치부심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을 지나면서. 그렇죠. 네, 이제 2기를 지나면서 뭐랄까 총에 맞을 뻔한 위기도 넘기면서 이렇게 나는 승리했다 이런 포즈도 하시면서 거의 그러니까, 뭐 한편의 연극 뭐 그렇죠.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을 넘어서 어떤 신념을 약간 이끄는 약간 워리어의 모습을 하면서 이제 환골탈태를 했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트럼프 2기 이전에 밀레이가 전형적으로 이제 조금 약간 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먼저 그 길을 지났어요. 뭐 전기톱 들면서 정말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정말 뭐 페로니즘, 그러니까 정말 뭐 포퓰리즘에 기대는 그런 거를 개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면서 했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경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정말 공통된 신념을 좀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좀 정치적 동반자인 것이고, 그리고 밀레이 대통령은 특히 뭐랄까 미국 대선 직후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해외 정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정말 뭐 특수한 그런 이제 리더십끼리의 두 만남도 있고요. 그리고 리더십을 제외하고 보고 아르헨티나 국가라는 특수성만 놓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인구가 5천만이 살짝 안 되고 남미에서 2위의 이제 뭐 사이즈가 되는 브라질을 넘어서 다음으로 하는 그런 국가인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너무나도 겹쳐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유권자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농부란 말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아르헨티나가
지금 그 중국이 그 뭐랄까 미국의 그 대두 그 이제 수입 관련해서 네. 좀 레버리지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아르헨티나가 몰래는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그 대두를 중국에게 보내버리는 바람에 뭐랄까 중국의 협상력은 커지고 미국의 네. 협상력은 낮아지고 미국의 농부들은 더 분노하고 트럼프가 좀 더 곤란한 상황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 정상의 사이가 안 좋아져야 되는 안 거잖아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그 이유가 네. 뭐냐면은 그 일단 그 아르헨티나가 그 뭐랄까 브릭스 진영에 넘어간다고 그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브릭스가 자기들끼리 뭐 브릭스페이 한다, 뭐 스테이블 코인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뭐 루블화, 뭐 인도 루피화, 위안화 섞어서 뭐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거를 대항하는 정말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또 뭔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여기서 브릭스에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정말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한 처지인 것이고 브라질은 이미 넘어가 버렸는데 아르헨티나가 또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다 넘어가면은 그 라틴 아메리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브릭스 쪽으로. 네. 예. 그럼 규모가 이제 상당히 예. 커지겠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예. 서로 이제 예. 나와 비슷한 친구가 그렇죠. 저기 또 있네 하면서 그렇죠. 이제 손을 잡은 그런 모습인 네.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 규모가요, 뭐 예. 경제 규모도 그렇고 예. 마찬가지로 증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이 꽤 크다고요. 아니요. 그 제가 그 이거를 좀 잘못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그랬어요. 작년은 굉장히 작년 좋았어요. 대비해서. 작년은 굉장히 좋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수가 작년에는 아르헨티나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 특히 뭐랄까 그 최근 선거 이후에 조금 더 꼬꾸라지는 모습이 더 보이기 시작했는데 밀레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정치적 위기를 살짝 맞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 지금 보시면은 저희 최근에 좀 많이 조금 이제 깎였죠. 그러네. 그 주가 수익률이. 네.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는 살짝 좋았는데, 네, 그게 이슈가 그 정말 아르헨티나는 그 밸류에이션을 보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굉장히 낮아요. 그 뭐랄까 한 자릿수 대 PER입니다. 그래서 뭐 8,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수익성 측면에서도 뭐 예를 들어 뭐 국영은행이라든지 국영석유 기업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메리카도 리브레라는 대표 아르헨티나 기업 커머스를 제외하면 그 2등이 이제 그 YPF라는 석유 기업인데 그 셰일가스 매장량이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미국의 그 전통 수출과도 굉장히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뭐 미국의 뭐 이제 그 좀 에너지 메이저 업체들이 여기 이런 데서 조금 기회를 찾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그 정치적 리스크를 봐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그 아직 한 발 더 남았습니다. 그 지방선거가 이제 9월 초에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밀레이 대통령이 좀 굉장히 많이 패했고 네. 그 정말 아르헨티나의 이제 그 뭐랄까 그 다시 페로니즘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10월 말에 뭐랄까 그 선거가 중간 선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0월 26일이고요. 예, 이때 보면은 여기서 뭐 연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참패를 하게 된다면은 나머지 밀레이 그 후반에서도 그 되게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저는 약간 역발상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베팅의 영역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네. 어떤 펀더멘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밀레이 대통령이 그래도 선방을 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뭐 중간 선거에서 뭐 10월 말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한다. 증시에는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미련 없이 털고 떠나야 되는. 네, 그 아.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뭐랄까 그 모멘텀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지금 열어준 것이고요. 네. 밀레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자국 유권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 일병 구하기 이런 것이죠, 일종의.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발상적인 측면으로 지금 약간 베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의 하나 정도라고 보시고 지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네. 있습니다. 증시에 현재 이제
어느 정도 투자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0월 26일에 예정되어 있는 중앙선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 밀레이 대통령이 승패 여부에 따라서 증시의 움직임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아시아 증시와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르헨티나는 또 생소한 분야인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미국에 상장된 ARGT라는 티커의 글로벌 X MSCI 아르헨티나 ETF가 있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는 그러니까 ETF로는 그렇고요. 개별 종목으로는 대표 기업들이 다 ADR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뭐랄까 좀 개별 종목으로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처음에 발을 들이실 때는 대표적인 ETF를 섞는 게 낫겠죠. 네, 지수를 추종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ARGT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그 글로벌 X에서 만든 ETF고 이렇게 뭐랄까 ETF나 이런 그 수가 없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MSCI 이머징이 아니라 MSCI 프론티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론티어니까 이머징 그 전 단계에 뭐랄까 조금 뭐 나이지리아나 이런 곳들과 이제 동급인 것이지요. 지금 베트남이 지금 MSCI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론티어지만 이머징으로 자꾸 승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증시가 선제적으로 올라갔지만 아르헨티나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프론티어에 당분간은 좀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종하는 뭐 상품 ETF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 ETF나 이런 펀드나 이런 걸로는 이게 유일한데요. 어쨌든 간에 약간 역발상으로 본다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보유 종목을 보게 된다면은 그 남미의 대표 종목이에요. 남미에서 가장 큰 그 메르카도 리브레. 그렇죠.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죠. 있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죠. 그러니까 정말 뭐 거의 되게 황금 비율입니다. 그 사업 지역을 보게 되면은 브라질 50, 뭐 아르헨티나 25, 멕시코 25, 뭐 이런 느낌으로 뭐 기타 나머지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러니까 남미를 대표하는 커머스 기업이자 핀테크 기업.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약간 아르헨티나 자랑입니다. 그냥 대표 선수, 그냥 메시 같은. 메시 같은.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금 약간 급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랄까 인지도가 떨어진다. 규모 인지도가 떨어진다. 그 다음으로가 이제 조금 뭐 YPF라는 뭐 국영 석유 회사가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뭐 세계 뭐 3, 4위 정도의 시엘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잠재력은 너무나도 높아요. 이거를 정말 좀 수익화를 잘 하게 되면은 아르헨티나는 정말 좀 경제 대국으로서 조금 더 도약의 기회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로에 그 경로를 가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도 미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엘가스를 정말 수익성 있게 창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미국의 그런 기업밖에 없거든요. 뭐 중국도 안 되고 뭐 유럽 메이저들도 좀 어려울 테고.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도 미국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브라질은 사실은 뭐 심해 유전이니까 다른 메이저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엘가스는 미국의 업체들의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꼭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아르헨티나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ARGT 글로벌 X에서 만든 MSCI 아르헨티나 ETF를 소개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저희 메르카도 리브레와 YPF라는 종목에 특별히 또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네요. 지금까지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PB와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또 글로벌 시장 안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저희는 다다음 주에 만나 뵙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